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무해지 보험은요, 납입 기간 동안에는 저렴한 보험료, 그리고 납입이 끝난 후에는 해지 환급금이 높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워서 지난해부터 많은 보험 시장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자, 생명보험사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이 무해지 상품을 출시를 해왔는데 4년 만에 계약 건수가 무려 50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9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무해지 종신보험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스마플랜 ABC 시간에도 마지막 무해지 보험을 주제로 일반 보험과 무해지 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9월의 핵심 정보 만나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경기 불황에 보험 소비자들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는 가운데 보험료를 내는 동안에 해지를 하면은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무해지 종신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좋은 거 아시고 너무 많이 가입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에서 9월이 지나면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그러면 9월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왜 무해지 종신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하는지 최동원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동원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많이 된 거는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무해지라는 상품이 아마 이제 판매가 중지될 이제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를 이제 저축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까 하고요. 이 상품은 일단 이제 9월까지만 판매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무해지 종신보험이란 이제 어떤 거냐, 뭐 이제 흔히들 이제 종신보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유족한테 줄 수 있게끔. 이제 사망보험금의 의미는 이제 가장일 경우에 혹시라도 뭐 자녀가 있다 그러면 뭐 자녀 양육비나 뭐 생활비 이런 거 위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뭐 활용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무해지 종신은 이제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납입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하실 수 있죠. 보통은 뭐 10년 납, 뭐 20년 납, 뭐 30년 납 이런 식으로 납입 기간을 정하실 수 있는데, 납입 기간 중에 해지 환급 금액이 전혀 없는 종신보험이다.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납부를 하시는 동안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 동안에는 해지 환급금이 한 개도 없다라고 보시는 상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인 종신보험, 저희가 흔히들 아는 이런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뭐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해지를 하시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일부 있습니다. 뭐 20%, 뭐 30%, 뭐 또는 50%, 뭐 기간이 길어지면 70%, 100% 이런 식으로 해지 환급금이 있게 되시는데, 이제 무해지 환급형은 이런 해지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는 한 20%에서 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다. 뭐 이 말은 내가 한 달에 보험료, 종신보험 자체는 일단 보험료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뭐 10만 원짜리 보험 종신보험이다. 무해지를 했을 때 8만 원이다. 라고 하면 한 달에 보험료를 2만 원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10년 납 기준으로 하면 120회. 그러면 총 납입 보험료는 240만 원. 20년 납이었다. 480만 원 정도 보험료 차이가 나시기 때문에 똑같은 보장을 받고 보험료를 이만큼이나 적게 낼 수 있다. 그래서 종신보험 자체만으로 해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반면에 납입 완료가 되겠죠. 납입 완료. 뭐 10년 납 또는 이제 20년 후에 해지 환급금은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납입이 끝나게 되면 이제 통상적으로 거의 이제 원금 정도 보증을 원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정도로 보증을 해드리는데 이런 무해지 환급형은 10년 납입이 끝났다, 뭐 20년 납입이 끝났다.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뭐 110%, 뭐 120% 이렇게까지도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보장을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해지 환급 금액도 굉장히 더 높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종신보험 주계약보험료는 이제 확정이율입니다. 확정이율. 이제 확정이율이라고 하는 거는 종신보험 안에 주계약은 예정 적립 비율이 변동금리가 아니고 확정금리로 적용을 해드리기 때문에 뭐 변동금리, 이제 보통 저축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뭐 1년, 뭐 10년 이내에는 뭐 1% 보증, 10년 이후에는 뭐 0.5% 보증 이런 식으로 보증률이 틀려지시는데 변동금리의 저축보험 예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보다 더 많은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해지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이런 이제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추천하는 플랜을 좀 예시를 좀 드렸는데 이거는 뭐 딱 여기에 속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자녀 양육 시기 보통 이제 30대에서 40대 뭐 50대도 되겠죠. 이제 가장분들이 좀 해당이 될 것 같다. 이 이유는 이제 사망보험금이라는 걸 준비를 하실 때는 이제 내가 이제 필요한 시점, 혹시라도 자녀분들이 뭐 아직 어리다 또는 이제 뭐 성인이 되기 전이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가장이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생활을 이끌어가는 내가 이제 돈을 벌어와서 뭐 집에 이제 생활비라든가 교육비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좀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뭐 비단 가장은 뭐 꼭 남자는 아니겠죠. 뭐 여성분들도 이제 가장이 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남성분들이 좀 더 많다. 경제 활동이라든가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가장 집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남자 여자를 꼭 따져서 남자만 꼭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이제 자녀가 좀 이제 어리다라고 하면 이런 종신보험, 무해지 종신보험을 좀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장기 저축으로 이제 확정금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확정금리. 그러니까 보통 저축보험이나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정금리 되는 상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간에 따라서 뭐 5년 이내, 5년 이후, 10년 이상 이렇게 되면 보증 이율 자체가 떨어지시기 때문에 장기 저축으로 이제 확정금리를 이제 비과세 상품이시죠. 보험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하시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좀 이제 해당이 되실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예, 자녀의 뭐 대학 자금, 요즘 대학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죠. 한 학기에 뭐 500만 원 이상, 좀 비싼 데는 예체능 계열은 뭐 700만 원, 800만 원 이상 한 학기에. 그럼 1년이면 뭐 등록금만 뭐 1000만 원 이상, 거기에 자녀들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들어가겠죠. 그런 비용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특히나 뭐 결혼 자금. 을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 이제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이제 뭐 그런 비용들을 일부 좀 이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분들도 좀 해당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확정금리로 이율을 적용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노후자금, 내가 뭐 연금보험을 가입을 한다, 뭐 저축보험을 가입한다, 노후를 위해서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들이 또 변동금리 적용을 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적용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최저 보증이율이라는 게 있으신데 최저 보증이율 이것들이 보통은 뭐 한 1%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일부 또 사업비가 또 빠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금 낸 거를 뭐 60세나 65세 연금 개시할 때 원금에 이자 조금 붙여서 그걸 또 나눠서 주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변동금리 들어가는 연금들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금리가 갈 때 지금 금리가 뭐 예전보다는 굉장히 높진 않지만 그래도 확정금리 나중에 또 금리가 점점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정금리로 이제 노후자금까지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이제 해당이 되실 것 같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저희가 좀 이제 뭐 이렇게 잡아본 거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분들께서도 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나에게 이제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은행하고 이제 은행 저축, 그다음에 무해지 종신을 좀 비교를 좀 해드릴 건데, 이제 금액은 정하실 수 있어요. 금액은 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뭐 많게는 100만 원 이렇게 정하실 수 있는데, 이제 매월 납입 금액을
이제 15만 원을 잡았어요. 이제 은행에 저축을 하실 때 15만 원을 잡고 무해지 종신으로 똑같이 15만 원을 잡고 그래서 10년 후에 원금 이제 10년 동안 매월 15만 원씩 저축을 잘했다라고 하면 원금은 똑같이 1,800만 원, 무해지 종신도 마찬가지로 1,800만 원이겠죠. 1,800만 원. 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단순 이제 연단위 2%로 이제 단순 계산하면 1년에 이자가 36만 원이 되겠죠. 1년에. 그럼 1년에 이제 36,000원이 되겠죠. 36,000원. 10년 단순 계산하면 36만 원. 물론 이제 뭐 기존에 모았던 돈을 또 이제 적금을 그대로 넣는다라고 하면 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실 것 같은데 이제 세금을 또 이제 은행의 적금 같은 경우는 세금을 또 떼게 되죠. 16.5% 세금을 떼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자로 내가 한 달에 15만 원씩 적금을 해서 이자 받는 금액들이 굉장히 크지 않다라는 거를 확연히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무해지 종신 같은 경우에는 원금은 똑같이 1,800만 원이시고 지금 연복리 2.2% 복리 계산을 해드리고 비과세 그러면 이때 당시 이자가 10년 후에 270만 원 그러면 은행하고 대비했을 때는 훨씬 더 높은 금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에 저축하시면 사망보험금 당연히 없겠죠. 근데 뭐 불의 사고 시에는 이제 뭐 보험을 적금을 해약을 했다. 그럼 이제 은행은 이제 원금은 보장을 해드리죠. 이제 원금은 뭐 이자는 거의 없더라도 원금은 보장해준다. 이제 은행의 상품은 그런데 이제 무해지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가입하는 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면 가입 금액 4,500만 원. 이건 이제 40세 기준이시고요.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더 어리다 그러면 요 사망보험금은 더 올라가게끔 이제 잡혀 계시고 나이가 더 많다라고 하면 사망보험금은 이제 좀 더 적게끔 잡혀 가시는 거고요. 이자는 큰 차이 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불의의 사고 시 이제 유족들에게 지급을 되는 이제 사망보험금도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무해지 종신을 준비하실 때는 이런 사망보험금 내가 납부하시는 동안 또는 납부가 끝나고 뭐 이런 것들을 나는 사망보험을 갖고 가겠다 그러면 쭉 갖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매월 15만 원씩 납부하시는 게 40대 기준으로 4,500만 원 사망보험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좀 저희가 책정을 해왔는데 이제 40세 남성 기준이고요. 10년 납 매월 15만 원 기준.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이시기 때문에 납부하시는 동안 1년에서 10년까지죠. 그래서 뭐 매월 15만 원씩 10년 동안 납부를 했다. 그러면 해지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축을 활용하실 때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중간에 해지를 하시면 해지 환급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상품은 15만 원은 꼭 유지를 하셔야지 이제 10년째 납부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원금이 1,800만 원이시고요. 이때 만약에 내가 보험을 이제 해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약 2,070만 원을 보증을 해드립니다. 보증. 이게 이제 만약에 변동금리였다라고 하면 뭐 얘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겠지만 보증 확정이율이 확정 이율로 보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원금 1,800만에 이자가 2,070만 원. 그래서 해지 환급금은 약 한 110% 정도 내가 이자 수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원금 대비해서 10% 이상 내가 좀 가져가실 수 있고 근데 요거를 10년 후에 바로 찾지 않으시고 5년 정도 더 거치를 했다. 5년 정도 그러면 15년이 되겠죠. 원금은 동일하시죠. 더 납부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납부는 끝났고 1,8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때 찾을 수 있는 이자가 해지를 하시게 되면 2,280만 원. 해지 환급금으로는 121%. 그래서 내가 10년 후에 정확하게 돈이 딱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딱 10년 후가 아니라 뭐 15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돈을 만약에 찾았다라고 하면 이자가 붙어가는 개념이시기 때문에 그냥 5년 동안 더 거치를 했어요. 만약에 은행에 내가 2천만 원 예금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2천만 원 예금을 하면 보통 이자가 뭐 1.5%대 2%가 안 되죠. 그러면 뭐 1%대 잡아도 이자만 따지고 보면 뭐 2천만 원에 1% 계산을 하면 약 20만 원 정도 되죠. 뭐 1.5% 잡으면 한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1.5% 잡았을 때 30만 원 정도의 이자를 갖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약 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자가 붙어가고 뭐 20년째에는 이제 원금은 동일하고
약 2,500만 원. 그래서 원금 대비해서 133%. 그래서 이제 30년 뒤에 만약에 해지를 했다라고 하면 약 2,980만 원, 약 한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찾으실 수 있는데 원금 대비해서 158%.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회사는 이제 이자가 복리로 또 계산이 되시기 때문에 은행에 넣으시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좀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붙게끔 되어 있다라는 걸 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험료는 뭐 15만 원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뭐 꼭 15만 원이 아니시라 뭐 10만 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뭐 7만 원, 8만 원 또는 뭐 금액을 좀 더 높게끔 하시게 되면 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요 이제 납입 보험료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망보험금 있죠. 사망보험금이 금액을 좀 적게 잡으면 사망보험금이 좀 떨어지고 금액을 좀 더 높게 잡으면 사망보험금은 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금액들은 내가 뭐 15만 원이 좀 부담된다 하시면 뭐 5만 원, 10만 원, 7만 원 이런 식으로도 좀 미리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나는 여유가 조금 있다라고 하면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금액. 왜냐하면 이런 상품들이 지금 9월까지만 판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9월 중에 좀 활용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이제 정리를 좀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이제 사망보험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15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한 종신보험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무해지 종신보험이시기 때문에 일반 종신보험 대비해서는 보험료는 한 20%에서 30% 정도 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납입 기간 중에 해지 환급 금액 확정 금액으로 보증을 해드린다. 납입 기간 후죠. 그러니까 이제 유의하실 점은 납입 기간 중에는 해지 환급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고요. 10년만 딱 채웠다. 납입 기간이 딱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최저 보증이율로 확정 금리를 보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데 이제 사망하고 이제 저축하고 이제 두 가지를 모두 충족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좀 필요에 의해서 뭐 사망보험금도 좀 준비를 하고 좀 장기적인 저축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 지금 이제 무해지 보험들 이제 판매 중지된다고 아마 뉴스나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9월까지만 지금 현재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판매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금융감독원 지침상으로 무해지 상품을 판매를 좀 자제를 해라, 하지 마라 라고 이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일부 좀 개정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제일 가장 포인트는 무해지 환급형이 아니고 뭐 저해지 환급형. 그래서 중간에 해지 환급금이 일반 종신보다는 좀 이제 적게끔 나올 것 같고요, 상품들이. 근데 그런 상품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내시는 종신보험, 무해지 종신보험을 준비했을 때는 해보다 보험료는 좀 더 높게끔, 물론 이제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조금 저렴하겠지만 이제 지금 무해지 보험보다는 좀 더 비싸게끔. 그래서 나는 납입을 중간에 해지를 안 하고 잘 유지를 할 거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무해지 상품들이 있었을 때 가입을 해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기간이 저희가 뭐 계속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보험 상품들이 좀 이제 좋았던 상품들로 나오면 판매 중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좋은 상품이 나왔을 때 이거를 내가 좀 필요에 의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뭐 보험 상품은 뭐 단기간으로 1년, 뭐 2년, 3년 보시는 게 아니라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좀 길게는 뭐 100세 만기 이렇게 좀 보시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길게 좀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까지만 가능하시니까 뭐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보시고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무해지 종신보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좋은 거 다 알면서 미뤄오다가도 이제 사라진다고 하니까 마음 급해지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9월도 지금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이번 달이 지나면 사라지는 보험이라고 하고요. 특히 30, 40대 가장분들은 이번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게 종신보험을 일단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가져가시고 연금도 준비해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2.25%의 환급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실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번 달이 지나면은 무해지 기능이 사라지니까 저렴하게 가입도 어렵고요. 무엇보다 이 높은 환급률도 기대해 볼 수 없다고 하니까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만큼은 이번 시간 꼭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이 무해지 종신보험이 기본적으로 사망 보장뿐만이 아니고 저축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축이 목적이라면요, 차라리 저축보험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보통 저희가 보험을 한다, 뭐 은행에 적금을 한다 이런 이제 적금을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제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저축보험은 변동금리를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2년짜리, 3년짜리는 크게 변동이 없겠지만 뭐 장기 저축을 하겠다, 뭐 5년 이상, 뭐 10년 이상 나는 좀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보험회사들이 이제 금리가 예전부터 점점점 떨어져 왔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뭐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확정이율로 우리가 뭐 7%대를 주겠다, 5%대를 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이제 너무 적자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상품을 만들 때 보통은 이제 5년 이내, 뭐 5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5년 이내에는 우리가 뭐 2.2% 줄게, 2.5% 줄게 이런 식으로 좀 상품을 만들고, 근데 5년 이상, 10년 이내에는 뭐 1.5%를 보증을 해줄게, 뭐 10년 이후에는 1%를 보증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1% 정도 금리를 본다라고 하면 보험회사는 또 일부 사업비가 또 빠져야 되기 때문에 거의 원금 정도 준비를 한다. 그러면 내가 10년 후에 10년짜리 저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물가 상승률도 있고 화폐 가치 하락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축을 하실 때는 그래도 지금 높진 않지만 확정이율 2%대 확정이율로 가져가시는 게 좀 유리하실 것 같고요. 뭐 10년 이상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비과세가 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의 저축보험보다는 확정금리의 종신보험, 특히나 뭐 무해지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 완료가 된 후에 이자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축보험은 요즘 금리가 너무 낮고요. 사업비 빠져나갈 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저축보험보다는 이 저축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무해지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망보장까지 있으니까 다용도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추천드렸고요. 자, 그런데 또 궁금한 게요. 종신보험도 예금자 보호가 가능할까요? 네, 이제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는 이제 그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변액보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변액 종신보험이나 변액 연금이라든가 뭐 변액 저축보험이라든가 이런 변액이 들어가는 글자들은 이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은행권에 가시면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 해드려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는데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로 일반 저축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종신보험이라든지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는 동일하게 은행권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예금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은행에 내가 뭐 자산이 좀 많았을 때 뭐 딱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은행별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겠지만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금액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원금이 뭐 1억인데 2억인데 이렇게 했을 때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보험회사 자산 규모 자체가 굉장히 높게 뭐 몇십조, 몇백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입을 하실 때 뭐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고 일반적인 뭐 적금이나 뭐 종신보험 상품이나 연금 이런 걸 준비하실 때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변액 상품들과는 달리 여러분들이 낸 돈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험이니까 편안하게 가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을 가입할 때 필요한 보장들을 묶어서 가입하기도 하잖아요. 여기 오늘 소개해 주신 종신보험에다가 암이나 수술특약 같은 거 같이 가입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추천을 많이 안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보험 상품을 준비하실 때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주 목적이 이제 사망 보장하고 저축 두 개를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이 보험을 이제 해지를 하시거나 또 이제 뭐 연금전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내가 해지를 하게 되면 그 보험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에 뭐 암이라던가 수술비라던가 입원비라던가 이제 특약을 추가적으로 부과를 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가입을 하실 때 특약 부과를 할 때 종신보험은 주계약보험료 아까 뭐 40세 남성 기준으로 4,500만 원이었는데 주계약 가입 금액에 따라서 특약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틀려지시거든요. 뭐 이를테면 나는 여기에 암보험을 5천만 원 추가하고 싶어. 5천만 원 추가를 하실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드린 플랜은 그냥 딱 주계약 사망만 가져가시는 플랜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내가 부가적으로 뭐 암이라던가 뭐 수술비라던가 입원비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다라고 하면 뭐 요즘 무해지 상품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무해지 알뜰, 뭐 동합보험, 뭐 알뜰 무해지 보험 이런 상품으로 암, 뭐 뇌, 심장 이런 쪽으로 별도로
뭐 90세 만기나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아플 때 보장받는 건강보험은 따로 가져가시는 게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최동원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이번 달이 지나면 사라지는 무해지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자, 종신보험을 저렴하게 가져가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지를 쓸 때에도 내게 이익인 상품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번 달 안으로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무해지 종신보험 외에도 다른 무해지 보험을 좀 저렴하게 가입 원하시는 분들도 9월까지 빠른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마지막 무해지 보험이라고 합니다. 박수원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박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마지막이란 글자는 언제나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험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무해지 보험이 사라진다 이건 것 같은데요.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해지 보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무해지 보험은 뭐냐면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요 담보만 내가 받아먹고 해지해야겠다, 보상을 받고 해지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일단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이 보험을 해지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보험을 가입하고는 싶은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예.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특약은 100가지인데 100가지를 다 가져가자니 진짜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보험료를 감당이 안 되니까 보험사에서 보험은 많이 권유하되 이제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저렴한 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무해지 보험인데, 무해지 보험은 일단 저희가 10년, 보통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보험을 납입하시는데, 납입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해지환급금이 단 한 푼도 없는 영원인 보험이고, 대신에 이제 나는 보험을 가입할 때 그 일반 보험보다는 20%에서 최대 30%까지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보험이 무해지 보험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뭐 보험을 해지하려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고 보장을 잘 받고 싶은 건데
큰 보장 가져가자니 너무 비싸니까 그런 분들이 좀 저렴하게 가져가기에 최적의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라진다니까 좀 아쉬운데 보장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네, 일단 그 보험을 요새는 이제 갱신형으로 가입하면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요새는 갱신 주기도 20년, 길게는 30년까지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갱신 상품으로 30년 뒤에 내가 갱신된 보험료로 다시 재가입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게 갱신 주기를 길게 가져가시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겠네요. 돼요. 보장이 똑같다면은 보험료가 안 오르는 보험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실 건데 일단 똑같은 구성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뭐 입원 일당이라든지 골절 50만 원, 그다음에 각종 상해 특약 들어가 있고요. 요새 손해보험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종별 수술비까지 그리고 암, 유사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까지 다 같이 넣어왔는데 요렇게 구성했을 때 이제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으로 그 10살부터 30살까지 보시면은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이렇게 나오세요. 근데 남자분들이 조금 더 비싼 처음에는 좀 비싸다가 이제 30세 때는 조금 보험료가 싸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손해율이 조금 낮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10살부터 30살까지 자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비교를 했을 때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에서 구성이 되는데 무해지 보험 같은 경우에는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구성이 가능하세요. 이게 똑같은 지금 보험이라면. 같은 보장인데 보험료만 이렇게 저렴하게 네, 가져갈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자, 이왕에 같은 보장이라면 당연히 저도 네. 저렴하게 가져가길 원할 것 같은데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왜 그 보험료 차이가 조금 나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어요. 네. 보험료 내는 동안에요. 그렇죠. 납입하시는 동안에는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는데 해지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이 없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납입하시는 동안에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납입이 끝나시고 나서 내가 이 보험이 소용이 없다 혹은 내가 돈이 좀 급하다 하셨을 때는 일반 보험보다 해지환급금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없는 게 아니네요. 그쵸. 납입하시는 동안에는 없는 거고 일단 무해지랑 일반 상품이랑 비교했을 때 그 보험료는 일반 납입하시는 보험료 내가 월납하는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해지환급금은 이제 납입이 끝난 시점에서 확인을 했을 때 무해지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 무해지 보험을 9월이 지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방법 좀 알려주시죠. 일단 똑같은 보장이라면 당연히 월납 보험료를 아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당연히 아끼시는 게 좋은데 매달 나가는 지출을 솔직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보험도 보험대로 옆에서 주변에서 많이 가입들 하시는데 나는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조금 더 접근이 쉽게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요새는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자녀보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만 30살 이전에 가입하실 수 있는 자녀보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요새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 다른 그냥 일반 건강체 분들도 보험을 가입하실 때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무해지로 다 가능하시고 심지어 갱신형 상품도 무해지가 나왔어요. 갱신이라서 조금 더 저렴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저렴하게 무해지 상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활용하시면 보험에 부담이 없게 보험 나가는데 지출에 부담이 없게 보험을 알차게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입의 조건은 어떨까요? 일단 그 자녀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지사항들이 다 똑같아요. 뭐 5년 이내에 암, 뭐 입원 수술력 있거나 1년 이내에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 뭐 혹은 3개월 이내에 병원을 다녀오신 적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상세하게 보는데 이제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30살 이전에 그 시청자분들께는 이런 고지사항들이 철저하게 좀 관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런 병력사항들이 조금 있다. 이런 거에 제 질문사항에 해당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간편보험으로도 다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담보는 조금 낮고 보험료도 조금 더 높아요. 근데 보험을 준비하셔야겠다. 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가족력이나 뭐 내가 알았던 질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분적으로 그 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요새는 누구나 보험을 가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녀보험을 예시로 들어주셨지만 자녀분들 비롯해서 뭐 건강치분들, 병력 있으신 분들까지 참 유리한 부분이었어요. 일반 보험과 무해지 보험 중에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당연히 무해지 보험을 빨리 가입해라 이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10월 중에 금융감독원 지침 사항 중에 이제 손해율이 너무 높고 좀 말도 안 되는 보험료로 소비자들한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을 때도 오래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는 단돈 1원도 손해를 보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메꾸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한테 처음에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런 좋은 상품들을 많이 없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없애는 조건 대신에 뭐 해지환급금을 낮춘다든지 그런 조금 소비자들한테 안 좋은 조건들을 많이 내밀기 때문에 일단 10월 중에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9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태까지 보험 준비를 미뤄두셨던 분들은 1원이라도 단돈 1원이라도 저렴하게 월납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무해지 상품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그리고 유병자분들, 건강치 분들도 9월에 가입을 해야지 같은 보장도 훨씬 저렴하게 무해지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납입이 끝난 후에 해지를 했을 때에도 환급률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하니까요. 모든 보장, 보험에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10월 되기 전에 9월에 꼭 한번 연락을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오늘은 박수원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연결해서 도움드릴 예정이고요. 전화 연결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 플랜 119인데요.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희 가족분, 친지분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었는데, 예. 그만두시고 나서, 예. 네, 그만두시고 나서 보험을 이제 그때는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다 된다고만 해서 들었는데, 예. 막상 보니까 뭐 다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보험료는 좀 비싸고 해가지고, 좀 확인차, 좀 점검차 전화 드렸어요. 네, 연락 너무 잘 주셨습니다. 일단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이제 40이에요. 올해 40되셨고요. 친지분께 가입을 했는데 그분이 일 그만두시니까 좀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CI 네. 보험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 보험의 특징은 잘 모르시고요. 네네. 저희가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드릴 거고요. 가족력이나 혹시 지금 아프신 데 있으실까요? 아니요, 따로 뭐 가족력이라 아픈 데는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그러면 보험료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좀 보장 적절한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40 되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2013년도에 동부생명의 CI 종신보험 한 건만 가입해 두셨고요. 납입하시는 보험료 26만 원 가까이 되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도 꽤 오래전에 친지분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분이 또 일을 그만두시니까 보험에 대해서 좀 확인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험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최동원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제 보내주신 증권은 저희가 잘 살펴봤고요. 이게 네. 보통 이제 뭐 친지분이나 뭐 이제 가족분이나 뭐 아시는 분들 통해서 보험을 하실 때 이제 꼼꼼하게 뭐 특약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 주위에서 네네. 보면 그냥 믿고 맡기고 이렇게 해줘. 맞아요. 나한테 뭐 보험 뭐 다 좋은 거 해주겠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서 이게 사인해서 이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계속 좀 오래 근무하시고 관리도 중간중간 해주시면 좋은데 또 일하시다가 또 뭐 힘드시면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근데 또 이제 나이가 이제 벌써 이게 뭐 6년, 7년 전에 가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30대 초반에 하셨는데 이제 지금 들어서 이제 뭐 40대 되고 보니 또 보험 점검을 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점검을 하다 보니 나는 그때 보험료도 뭐 20몇만 원씩 내는데 뭐 다 되는 거야. 아마 그때 그렇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품을 보면 이제 주계약 보험료는 이제 1억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계시고요. 주계약은 이제 종신보험이시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어찌됐든 이제 1억 원 보증을 해드려요, 상품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뭐 재해사망은 추가로 1억, 뭐 수술비 특약, 입원비 특약, 거기에 뭐 실비까지 포함을 해서 보험료는 한 25만 원, 26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CI 종신보험이라는 게 종신보험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죠?
네, 들어갔어요. 뭐 남자분들은 뭐 종신보험 하나는 있어야 돼. 거기에 뭐 이것저것 다 넣어서 가입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종신보험은 내가 사망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유족한테 가는 보험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CI 종신보험은 그 원래는 그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상품이 CI 종신보험이에요. 그러니까 CI라는 거는 이게 중대한 질병, CI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 뭐 보통 50%나 80%, 1억 원이시면 50% 선지급형이면 5천만 원을 먼저 주자, 치료비를 쓸 수 있게. 상품을 만드는 컨셉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상품이 나오면서 종신보험을 대체할 수 있고 훨씬 더 좋다. 내가 큰 병 걸리는 게, 큰 병이라는 게 뭐 암이라던가 뭐 뇌출혈, 심근경색 이런 큰 병이 걸렸을 때 치료비를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얘네가 근데 상품을 만드는 상품 개발팀에서 우리가 흔히들 아는 뭐 암보험이라던가 뭐 뇌보험이라는 심장보험 그 약관을 그대로 옮겨와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했으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되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상품에서 암인데 이제 암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암이 초기부터 말기까지 여러 가지가 단계별로 있는데 얘네가 상품을 갖고 오면서 아 이대로 주면 우리 회사에서 손해율이 좀 높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겠죠. 상품을 만들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암이 몇 기냐 뭐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암이 부위가 어디냐 전이가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삽입을 한 거예요. 넣어서 좀 받기 좀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게 CI 보험이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나는 나 암 걸리면 나 치료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받고 어떤 분들은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특히나 뭐 뇌 관련 질환은 뇌경색 뇌출혈이 왔어요. 그러면 진단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게 아니라 신체 마비를 또 일부를 동반을 해야 된다. 그럼 또 받기가 또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제 문제점이 있었던 거고 그 반면에 일반 종신보험보다도 보험료를 좀 높게끔 되어 계시고 특히나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납입 기간이 좀 길게 되어 계시더라고요. 네. 보통은 뭐 20년 납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셨는데 가입 당시에 65세 납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33살, 7년 전이면 33살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납입 기간만 32년이 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32년 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도 훨씬 더 10년 이상 더 납부를 하면서도 보험료 높게끔 좀 측정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좀 보험료가 높다. 이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보험을 뭐 정리를 하고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보험에서 실비가 또 포함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실비는 지금 실비보다는 요때 하셨던 게 또 3년 갱신이고 보장 내용이 지금보다는 좀 좋기 때문에 요거를 좀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좀 괜찮으실 것 같은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실 때 이제 그 주계약을 이제 최소로 이제 낮추시고 1억 원이 너무 비싸거든요. 주계약이 주계약을 뭐 2천에서 3천 정도 낮추시고 실비 부분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는 보험료가 보험료 25만 원, 26만 원에서 한 7만 원, 8만 원대로 보험료가 떨어질 거거든요. 나머지 특약들은 좀 삭제를 하시고 그러면 기존 보험에서 낮추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암이라던가 뇌, 심장, 수술비 이런 보험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특약에서.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무해지 손해보험사 이제 무해지 보험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뭐 암 5천만 원, 뇌졸중 급성, 수술비 이렇게 하시면 한 8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 보험을 보험료를 확 줄이고 좀 필요한 3대 진단금, 수술비 이런 거를 포함을 해서 요 두 개를 가져가시게 되면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기존 보험에서 뭐 한 1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낮추시고 이렇게 좀 리모델링 해가시는 게 어떨까? 그게 가장 좋으실 것 같거든요. 네, 시청자님 잘 들어보셨죠? 네네. 다 된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정말 다 되는지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았습니다. 속상하시겠지만 보험료도 이게 비싸니까 3분의 1로 줄여가시면서 이제 건강하시지만 40대에 접어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으로 넣어드렸고요. 방송 중에 지금 계속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게 무해지 보험으로 큰 보장을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게 이번 달까지거든요. 오늘 연락 너무 잘 주셨으니까 이렇게 유리하게 가져가 보시고 10만 원 매달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입한 보험 확인을 원하시거나 점검,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도 저렴하게 무해지로 리모델링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이번 달 9월까지라고 하니까 많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문자로도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확인해 보시죠. 490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19세, 22세 두 자녀 보험이 없습니다. 어떤 보험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지금 두 자녀의 첫 보험 가입을 두고 연락을 주셨는데 박수원 전문가님 어떤 것부터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보험이라는 거는 1번으로 준비해야 될 게 의료 실비예요. 네, 의료 실비는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가족력이나 뭐 내가 아팠던 것 이런 것들을 자녀들한테 같이 그 보험 상담을 했을 때 보통 3대 진단금을 두 번째로 선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분들,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부담 가시지 않게 그 무해지로 준비를 하시는데 상해 보험도 좀 넣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분들이 좀 있으면 성인이에요. 성인인 자녀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입원 일당은 웬만하면 안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요 나이대 정도 되면은 자녀분들이 요 정도 나이대 되면은 그 입원을 할지 안 할지는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파서 입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택적인 부분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수술비나 그 운전하신 다음에 운전자 보험까지 그리고 배상 책임까지 같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가입을 한다면 이제 자녀분들한테 하나부터 10까지 한 번에 가입시킬 수 있는, 요렇게 하면은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의료실비, 3대 진단금, 그 다음에 상해, 그 다음 수술 특약, 그 다음에 운전자 배상 책임까지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보험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보장 잘 받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순서대로 실비와 3대 진단비의 상해보험 그리고 그 밖에 기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자녀보험 가성비 따져가지고 가입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도 열어볼게요. 128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7살 아들이 대학교 졸업 후 취직을 했습니다. 어떤 보험에 가입해 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번에도 부모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최동원 전문가님, 이분은 어떨까요? 우선은 이제 뭐 취업 축하드리고요. 지금 취업도 힘드신데 예. 좋은데 취업하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이제 보험을 준비하실 때 저희가 이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전문가들이 뭐 무해지 보험으로 해야 된다, 뭐 진단금 많이 가져와야 된다, 뭐 지금 이제 27세라고 하면 이제 30살까지 자녀 무해지 보험이 준비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되셨지만 자녀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특히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실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3대 진단금을 준비하실 때 뭐 암, 그다음에 뇌 관련 질환도 뇌혈관 질환, 심장도 심혈관 질환, 3대 진단금을 준비를 하실 때 자녀 무해지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단 금액을 제 생각으로는 조금 높게, 암 진단금이 지금 뭐 3천만 원 정도면 뭐 웬만한 치료는 되겠지만 나중 돼서는 이런 치료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뭐 물가도 좀 올라갈 거고 화폐 가치도 하락할 거기 때문에 3대 진단금을 준비하실 때 뭐 암 진단금은 뭐 5천만 원 이상으로 좀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도 가능하시면 뭐 5천만 원까지 하시면 좋겠지만 뭐 심혈관, 뇌혈관은 5천만 원까지 인수해드리는 회사는 굉장히 많이 없기 때문에 못해도 2천, 3천 이상. 그리고 납입 기간을 보통 뭐 20년 납 설정을 많이 하시는데 보험료가 20년 납 설정하시면 금액을 좀 높게 잡게 되면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뭐 보험료를 뭐 25년 납 또는 30년 납 납입 기간을 조금 늘려서 또 납입 면제 혜택이 요즘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뭐 암이라든가 뇌심장 발병이 됐을 때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 뭐 이외 보험료를 납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 금액은 좀 크게 가져가시고 납입 기간을 뭐 기존 20년 납에서 25년 납, 30년 납도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뭐 수술비 같은 것들, 뭐 요즘은 이제 뭐 예전에 뭐 34대, 뭐 64대, 뭐 71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종수술비, 1에서 5종 수술비들이 좀 많이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대 진단금, 종수술비 이렇게는 좀 필수로 가져가시고, 기타적으로는 뭐 골절 진단금이라던가 또 뭐 여러 가지 진단금 이런 것들 좀 부가적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배상 책임이 없다.
뭐 가족 배상 책임이라든가 일상 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면 배상 책임까지 해서 하나로 좀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녀 무해지 보험으로 좀 저렴하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드님께서 아직 30세 안 되셨고요. 게다가 아직 9월이니까 연락 너무 잘 주셨습니다. 무해지 자녀보험 최대한 큰 보장으로 지금 넣어주면은요. 나중에 자녀분께서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도 우리 아이가 아직 30세가 안 됐다. 만 30세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9월 안으로 무해지 자녀보험으로 가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